본 중에 지난번에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들 여의도에 많이 모였잖아요. 그 정도 수준인 것 같고요. 물론 저기 탄핵을 반대하는 쪽에 광화문 쪽에 있는 인원도 생각보다는 많았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특징이 본인들이 아마 다 더 많다고 얘기할 텐데 간격이 틀렸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아셔야 되는 게 제가 시청 쪽에서 방송을 하고 거기를 뚫고 이제 걸어서 갔거든요. 그래서 인원들을 대충 봤는데 거기 그분들은 의자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의자의 간격들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게 띄엄띄엄 앉고 우리 탄핵을 찬성하는 집회에 우리 시민분들은 거의 다 이렇게 뭐 신문지에서 앉거나 되게 따박따박 붙여서 앉았기 때문에 그 밀도상 따지고 보면 탄핵 찬성이 아마 저는 한 3-4배 정도 많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분들이 다양한 깃발을 들고 나오시고 또 가족끼리 손잡고 나오신 분들도 많고 그리고 끝나고는 이렇게 종각까지 이렇게 행차를 했는데요. 도보 진행을 했는데 정말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너무너무 많은 시민분들께서 빨리 탄핵이 인용되고 윤석열 파면되기를 기원하는 그 열기를 보여줬습니다. 예, 지금 집회 사진을 보고 있는데 광화문 앞에 하여튼지 발 디딜 틈이 없이 또 다른 사진들도 한번 쭉 보여주세요.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모였는지. 최진봉 교수님, 네. 그동안에 뭐 탄핵 반대 집회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탄핵 찬성 집회는 조금 숨죽이면서 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렇죠. 이렇게 판단들 하신 거죠. 그러니까요. 그럼 이게 이제 계기가 된 게 윤석열 석방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윤석열이 석방되고 나니까 국민들이 이제는 이거 뭐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사법부를 믿을 수가 있나? 이런 이제 불안감이 퍼지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그 윤석열 석방되기 전까지만 해도 탄핵은 당연히 이건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법리나 아니면 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도 누가 봐도 이거는 헌법 위반이고 법률 위반이니까 당연히 탄핵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윤석열이 풀려나는 과정을 보세요. 판사가 이상하게 판결을 내리고 또 심우정이는 그거 즉시 항고도 안 하고 이런 법꾸라지 같은 행동들을 보이고 있으니까 이러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겠고 우리가 상식의 선에서 믿을 수 있는 선을 벗어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구나.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끝까지 긴장을 늦추면 큰일 날 수 있겠구나. 윤석열 파면하는 그날까지 눈을 부릅뜨고 목숨 바쳐서 우리가 이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지금 집회하고 있고 매일 나오신 분도 많고 토요일 날은 특히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국민의 함성이 이거다. 국민은 이걸 요구한다. 윤석열 파면을 요구한다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어떤 열정의 표현 또는 간절함의 표현 이런 부분들이 저렇게 많은 분을 모이게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나와서 돌아다니는 거는 정신 나간 판사 1명 그리고 심우정 윤석열 개 두 사람이 합작해서 저렇게 나와서 돌아다니지만 저거 며칠 못 갑니다. 이제 곧바로 탄핵 선고가 이루어지면 윤석열 파면 될 거고 그러면 바로 관저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제는 뭐 아크로비스타 가가지고 조금만 이제 쉬고 있으면 곧바로 구속영장 또 발부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죠. 다만 이제 현재 선고가 언제냐 하는 건데 양절 변호사님 늦어도 지난주에는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저렇게 좀 뭐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 절차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트집 잡힐까 봐 그런 걸 좀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일단은 사실은 이제 지난주에 나온다는 전망들이 많이 있었던 거는 이제 그 전에 탄핵과 관련해서 참고할 만한 상황,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는 너무나 다른 사례였기 때문에 박근혜 기준으로 봤었을 때 박근혜가 91일이었고 변론 기일 끝나고 나서 보통 한 2주 정도 지났었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에 한 90일 정도니까 그때쯤 나올 거라고 전망을 했던 거지만 헌법재판소나 어디서도 공식적으로 이때쯤에 낼 거라고 나온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실 일주일 정도가 만약에 미뤄진다고 할지라도 그게 법원의 재판과 관련된 어떤 일반적인 진행에 비춰봤을 때 그게 크게 흔들리는 건 아닌데 뭐 아시겠지만 지금도 다들 하셨다시피 지난주에 윤석열이 갑자기 구속 취소가 되는 바람에 풀려 나오니까 이 불안감들이 굉장히 커져서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솔직히 저도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저조차도 그렇게 느끼니까 그렇게 길게 느끼는 거지만 그렇게 정말 이상한 상황이라고 불안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절차상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거는 약간 언론들에서 좀 과장되게 내지는 불필요한 논란을 오히려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뭐 걱정하거나 크게 어떤 변동이 있는 건 아닌데 굳이 언론에서
지난번에 그 구속 취소라고 하는 게 법원에서 보니까 영장을 청구해서 나중에 재판에 넘기는 과정에서 이 시간을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구속 취소한 거 보니까 그런 부분을 헌법재판소에서 의식해서 더 절차적인 부분을 또 따져보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그냥 특별한 인과관계, 상관관계 없이 지금 이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의 절차가 크게 문제되는 건 저는 없다고 봐요. 그거 주장하는 거 큰 거 하나 정도가 내란죄 초기에 왜 내란죄 자체를 포함시키지 않느냐 이거 가지고 얘기들을 주로 언론에서 하는데요. 그건 절차 문제도 아닌 거고요. 심판의 대상인 거고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평의를 통해서도 문제 없다고 결론을 낸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는 늘어지고 있다 이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설익은 감자님, 하루하루가 피말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계엄령 해제를 위한 시간을 보는 것 못지않은 힘든 시간이네요. 헌법재판소는 나라의 미래와 국민 정신건강을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결론을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발요. 국민들 죽어요. 시간 문제지 파면은 무조건 확정된 사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한겨레 신문의 성한용 선임 기자가 윤석열 파면할 수밖에 없는 5가지 이유를 정리를 했는데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첫째, 압도적인 여론. 지금 뭐 여러 가지 여론조사 보면은 다 그렇죠. 파면해야 되는 거죠. 둘째, 재판관들은 판사들이다. 판사들이 이것 말고 다른 거를 결론을 내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유고요. 세 번째, 계엄 면허증을 줄 수는 없다. 만약에 탄핵 기각되고 윤석열 직무에 복귀한다면 윤석열 언제든지 2차, 3차 계엄 남발하면서 계엄을 통치 수단으로 활용할 텐데 이거 되겠느냐? 안 된다. 네 번째, 내란 재판이다. 만약에 이게 윤석열이 복귀하게 된다면 대통령이 내란 재판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인사권 갖고 있어요, 검사들. 그러면 뭐 내가 만약에 뭐 검찰이 조사하면 그건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내란 재판 되겠습니까? 대통령 복귀했을 때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재판에도 안 나갈 거고 안 되는 거죠. 그리고 5번째가 밀란이다. 만약에 탄핵을 기각하면 밀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밀란은 포악한 정치 따위에 반대하여 백성들이 일으킨 폭동이나 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99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김대중 비자금 사건 터졌을 때 김영삼 대통령이 잘못하면 밀란이 일어나고 대통령 선거 자체를 치를 수 없게 될 것이라면서 김태정 검찰총장한테 수사 유보를 지시했다라고 회고록에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때 김대중 비자금 사건 수사하지 않았는데 윤석열 탄핵 기각은 이것보다 더 피할 수 없는 폭발력을 갖고 있는데 탄핵을 기각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5가지 이유를 정리를 했습니다. 다 일리 있는 얘기인데 제가 주말에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탄핵을 만약에 기각하면 어떻게 될까? 윤석열이 어떤 놈입니까? 그 법원 안에 들어가서 그 난동을 부린 폭도들 미안하고 고맙다고 편지 쓴 놈 아닙니까?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에 자기가 대통령 복귀되면 사면권을 갖게 되잖아요. 다 사면해줘 버릴 거예요. 김용현이 사면해주고 뭐 다른 놈 곽종근 사령관 사면 안 해주겠지. 네? 그런데 노상원까지도 사면할 거고 서부지부 폭도들도 사면할 거고 그러면 내란이 없는 일이 돼버리겠죠. 최진봉 교수님, 네. 헌법재판관들이 그런 걸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알죠. 헌재 재판관은 물론 뭐 윤석열이 지명하고 임명한 사람도 있어요. 뭐 그 우려가 되는 사람들이라고 몇 명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헌재 재판관들 입장에서 헌법을 제대로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만 보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뭐 형사재판이 아니고요. 따질 건 딱 하나예요. 국헌 문란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헌법기관을 만약에 무력화시키려고 했지 않았냐. 이거 보는 거고 그다음에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법의 규정을 잘 지켰느냐. 이거 보는 겁니다. 그것만 보고 안 지켰으면 끝이에요. 그럼 뭐 파면이 뭡니까 대체. 근데 지금 보세요. 윤석열이 했던 이 여러 가지 일들은 모두 다 불법이에요. 계엄 선포부터 불법이고요. 선포하고 나서 국회 보고도 안 했고요. 통보도 안 했고요. 뿐만 아니라 뭐 국회나 선관위나 이런 뭐 헌법기관들에 대해서 침탈을 하려고 했고요. 거기 가서 막 계엄군들을 보내기도 했고 포고령 보세요. 포고령. 아니 이게 명백하게 사실을 드러났는데 이걸 만약에 기각을 한다고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뭐 헌재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헌법재판관들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들이 20년, 30년 이상 또 재판관을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아무리 해주고 싶어도 기각문을 쓸 수가 없다. 결정문에 기각을 어떻게 써요? 아니 뭐 예를 들면 그 윤석열 얘기하는 것처럼 헌재 재판관이 쓰면서 이거는 개몽이고 이틀만 2시간만 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까 대체? 영원히 남는 겁니다 그거. 자기 명예와 연관돼 있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희망으로 자꾸 돌리는데 만약 그렇게 결정한다면 그건 정말 판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판사로 자격은 정치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건 누가 봐도 이건 뭐 삼척동자한테 물어봐도 당연히 이건 탄핵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걸 이렇게 해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엄은 그냥 아무나 하는 거예요. 대통령 취임하면 하고 싶을 때 계엄하고 싶을 때 하고 말 안 들으면 하고 야당이 뭐라 그러면 하고 그냥 그래도 되는 거 아닙니까? 면죄부 주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서 국가가 운영될 수 있겠습니까? 법이 존재하고 헌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걸 깡그리 무시하는 행동을 한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양재열 변호사님 어떤 법률가가 그런 얘기를 하신 걸 봤는데 내가 아무리 반대 논리로 한번 그 선고문을 써보려고 해도 도저히 쓸 수가 없더라 그런 얘기를 하신 걸 봤어요. 양재열 변호사님도 이걸 법리적으로 한번 반대쪽 입장에서 써보려고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네. 나오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거는요, 그냥 단순하게 헌법재판소, 모범도 법원의 판결이 그렇지만 자기 생각을 그냥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법원에서 판결을 낼 때는 자기 양쪽의 주장이라는 게 있고요. 그 주장들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헌법재판소에서 이랬던 변론 과정을 다 지켜봤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나와서 증인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보고 그리고 그 증인들 말고도 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중간중간에 검찰에서 온 이 자료들을 우리가 증거로 쓰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다 봤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 홍장원 전 차장도 나와서 증언을 했고 국정원 전 차장도 나와서 증언을 했었고 뭐 곽종근 특전사령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증인 조사 같은 것들도 나왔었고요. 그런데 그 얘기들을 그런 증거들이 다 이쪽으로 가 있는데 저쪽 상대방들도 무슨 얘기를 하긴 했죠. 부정선거 얘기하고 간첩 얘기하고 개몽됐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럼 두 개를 놓고 그 자료를 가지고 쓰는 겁니다. 그 재료를 가지고 근데 어떻게 기각적으로 나오겠어요. 더 결정적으로요. 사실은 헌법재판소는 이미 파면적으로 결정을 내렸다라고 이미 밝혔어요. 사실은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에 나왔던 헌법재판소 결정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왔던 게 이 선관위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사를 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결정을 했는데 이거는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이 못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도 독립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도 감사를 못 하는데 윤석열은 어떻게 했습니까? 군인들을 보냈습니다. 그럼 이거는 위헌이 명백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 검사 탄핵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그 과정에 헌법재판소가 덧붙여서 붙인 내용들이 있죠. 뭐냐면 이게 이 탄핵권, 국회의 탄핵을 남용했다라고 검사들 쪽에서 주장한 바에 대해서 아니다. 탄핵제도라고 하는 거는 원래 헌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어떻게 보면 저 제도로 마련된 것이고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걸 들어서 이 국회 탄핵 자체가 잘못됐다고 볼 수 없다라고 헌법재판소가 명시적으로 최근에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윤석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국회가 그 민주당이 탄핵을 잇따라 하는 바람에 내가 계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이 탄핵 잘못된 게 하나도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걸 바로잡으려 계엄을 했다? 이건 계엄 요건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저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의 이번 윤석열 탄핵의 5대 쟁점 중에 2개거든요. 2개에서 이거 파면할 수밖에 없다라고 헌법재판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날짜가 미뤄지는 것과 결정이 바뀌는 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예, 여러분 마음을 좀 편하게 드십시오. 사람답게 살자님 열일 팽개치고 백앵커님 보러 좋아요 누르고 왔습니다. 예, 제가 그동안에 정말 구독도 많이 좀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이런 말씀을 안 하고 한 2주 지나갔습니다. 왜? 여러분들 좀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그런데 이제 좀 새로워져야 되겠어요. 마음을 편하게 먹어야 되겠어요. 왜 헌재가 조금 늦어지는가? 여러 가지 우리가 따져볼 수 있습니다만 결론은 바뀌지 않습니다. 윤석열 조금 영장이 좀 되는 것 같은데 혹시 임세현 소장님 헌재 재판관들이 좀 쫄았을까요? 그 재판관들이 어떤 분들인데 그거 갖고 쫄진 않았을 거고요.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안에 과정을 좀 정교하기 위함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한덕수
재판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걸 먼저 해야 되냐에 대한 공방 정도가 있는 것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덕수가 먼저 나와서 그 기각이 만약에 되거나 뭐 인용이 되거나 그 부분에 먼저 할 건지 아니면 윤석열 재판이 훨씬 중요하니까 이 부분 할 건지 뭐 그 과정인 거고 우리 그 양지열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에 8대 0은 그건 불변이라고 해요. 만약에 뭐 재판관들도 알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기각이 되면 윤석열이 뭐 하겠어요? 헌법재판소부터 없앨 겁니다. 본인이 다시 한번 탄핵되면 안 되니까 그거부터 없앨 거고 헌법재판관들조차 위험에 처해질 텐데 그런 결정을 사람이라면 내릴 수가 좀 없을 거라고 보고요. 당연히 뭐 그런 판단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결국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을 하는데 논리에 맞지 않은 판결문을 쓸 수 없다. 아까 성환용 기자 얘기하신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재판관들이 판사로서 그런 그동안 갖고 있었던 자부심과 자긍심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아무리 윤석열 편들어주고 싶어서 머리를 짜내고 꾀를 부려봐도 이건 도저히 양심 혹은 이 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인용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본인들도 알고 우리도 알고. 다만 이제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은 답답하고 피가 말리는 심정이죠. 그래서 토요일 날 봤을 때 그 시민분들도 저를 붙잡고 막 얘기하는 게 도대체 언제 나옵니까? 도대체 언제 나옵니까?라고 뭐 정말 울듯이 항변을 하시던데 저도 답답하고 우리 모두가 답답하고 하니까 제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님 여러분들은 우리 시민들의 이런 불안감을 좀 해소시켜 주는 것이 국론 분열도 막는 것이고 우리나라 경제 민생 경제 살리는 길이거든요. 제발 좀 빨리 아니면 기일이라도 좀 먼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소리님은요. 헌재 흔들지 맙시다. 잘하고 있습니다. 차분히 기다립시다. 역사는 정상적인 절차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각하는 없습니다. 윤석열 당연히 파면입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자꾸 이상하다는 말만 나옵니다. 차분히 기다립시다. 걱정 마시고 정의롭게 결론이 나옵니다. 늦어지는 게 아닙니다. 결코. 뭐 또 이렇게 차분하게 또 말씀을 해 주시니까 마음이 좀 든든해지는데 아무래도 그 늦어지니까 그냥 속상하시는 거죠. 저는 지금 막 우리 국민들 마음이 혹시라도 안 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건 그냥 늦어지니까 나오는 걱정에 불과하고요. 다른 결론은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뭐 다른 결론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나라 아니죠. 이건 승복과 승복하지 않는 것과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